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를 하실 차례죠. 자, 지역사회 복지론은 우리 2교시에 보는 이제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 2교시에서는 보통 이 지역사회 복지론이 그러니까 2교시에 보는 우리 세 가지 영역들, 그러니까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이렇게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좀 어렵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분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얘기 좀 해봅시다. 개관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이미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사회복지 실천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나,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나, 이렇게 네 가지 기본 틀을 갖고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 즉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 그랬었어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만의 행위다.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 실천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비슷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그의 행동은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자, 누구에게 하느냐? 자, 대상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렇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로 봤었다. 그래서 이 실천 대상별로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의 범위와 방법이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개별 사회사업이다. 영어로 우리가 케이스 워크라고 하죠. 개별 사회사업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 가족 치료라고 해서 이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가족 치료.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는 집단 사회사업, 그룹 워크라고 하죠. 우리 개별 사회사업이 케이스 워크, 이 집단 사회사업은 이제 그룹 워크입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데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요, 여러분?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사회사업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해낼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거주할 주자에 이제 백성민 또는 사람민자의 한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인데, 즉 어느 터전을 잡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주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일반적인 시민, 그렇죠, 또는 국민 이런 용어를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용어만 쓰느냐? 이 주민이라고 하는 용어만 씁니다. 그렇죠. 자, 왜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론을 특별히 이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다라고 명칭을 주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개입할 때는요, 즉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문제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스스로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 역시도 누가 하더라? 스스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주민이라는 것은 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들의 역량을 알고 하나된 힘을 갖게끔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을 조직화시켜주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별개의 사람들인데 이 별개의 사람들, 이 개별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힘을 모아서 그렇죠. 힘을 모아서 그들의 역량을 갖고 그들의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린 그것을 조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영어로 표현할 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조직화라는 말이죠. 그렇죠?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지역사회 복지론을 이해하실 때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다. 자, 우리 그거를 이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주민 참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민 참여. 자, 지역사회 복지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주민 참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자신 문제를 스스로 알고 그 문제에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민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복지 수준에 있어서의 이 개입의 목표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주민 참여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고, 뭐 어디에라는 건 뭐 장소, 이걸 이제 현장이라고 얘기했었죠.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게 실천 기술입니다. 자, 우린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양한 실천 기술을 공부할 거예요. 뭐 로스만의 모델, 그렇죠? 로스만의 모델, 그다음에 웨이라고 갬블의 모델, 그렇죠? 그러면 로버트 테일러의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실 겁니다. 즉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공부하셨던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실천 모델들처럼 다양한 뭐가 존재하고 있다?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론을 정의 내렸던 것에 맞추어서 그 틀을 가지고서 한번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개입의 목표로 삼아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이 지역사회가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벌이는 통합적 또는 종합적 행위를 우린 지역사회 복지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 첫 번째 챕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이론을 보니까 자, 제1절에 지역사회 일반이 등장합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용어들 뜻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 사회복지 활동 영역이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활동 영역이라는 게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즉 지역사회 수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은 자, 그 범위가 어디다? 현장이다. 그 현장이 어디다? 바로 지역사회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즉 현장이자 사회복지 현장, 그렇죠? 지역사회 그 자체가 사회복지 실천이 될 수 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지역사회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포함한다. 자,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가 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제너럴리스트, 즉 일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전문 사회복지사가 우리 있다는 거 공부하셨었죠? 기억들 나세요? 우리 실천론 시간에 통합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종류가 일반 사회복지사와 전문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전문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기술, 그렇죠? 특정한 기술만을 가지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고도로 전문화되어져 있는 사회복지사를 전문 사회복지사라고 했고, 자, 일반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특정한 기술은 없어요. 다만 뭔가요? 다양한 기술들을 고루고루 섭렵해서, 그렇죠? 모든 현장,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사를 일반 사회복사,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자, 보면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 다른 말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뜻하고 밑에 5번을 좀 볼게요. 5번 보니까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금 얘기 나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말과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말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서로 분리를 해놨는데 같은 용어로 이해하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자, 보면 5번을 볼게요. 공공민 민간 사회복지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적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활동과 구별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지역사회 실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3번 가니까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시설 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등장한 개념. 이 지역사회 보호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면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 자, 무슨 얘기일까요? 보호받아야 될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약자겠죠. 그렇죠? 예, 약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또는 빈곤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겠죠. 그런데 그 보호를 누가 하느냐? 그 대상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누가 한다? 이 지역사회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개념은 원래 이제 장애인 복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에서 이 개념이 이제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과거에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복지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래, 장애는 종류, 즉 분류가 있으니까 동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다 몰아놓고 그 사람들을 함께 생활하면 될 거야. 그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이 있으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한 지역 사회나 같이 살면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이들한테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만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장소에서의 회합, 이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좀 분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 다 끄집어냅니다. 이 장애를, 같은 동종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느 시설을 하나 만들어요. 이 시설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지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자리에다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나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이게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면 시설보호라고 합니다. 무슨 보호? 시설보호. 그러니까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수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직간접적 지원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줌으로써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시설 보호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정상화 이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따라해볼까요? 정상화 이념 되게 중요하죠. 정상화 이념 우리가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정상화 이념. 자, 정상화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절단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장애 중에 절단장애가 있죠. 팔이 하나 이렇게 없어요. 팔이 하나 없습니다. 팔이 하나 없으면은 팔 하나 없는 것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인과 똑같이 다 갖추고 있죠. 즉, 팔 하나의 기능만 빠져 있을 뿐이지 나머지 기능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 하나의 기능만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충분히 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다? 이 정상화 이념이었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정상화 이념이 등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시설에 수용되어져 있는 장애인들 다 나오세요. 얼른 나와. 예, 그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사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오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삽니다. 그러면 자,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은 지금 정상화 이념을 주장한 사람들도 얘기한 것처럼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팔이 하나 없다 그러면 이제 팔 하나 부분의 기능만큼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지역사회가 그 부분을 보충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지역사회 보호 개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의 나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만 하면 이 사람이 시설에서 나와서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정상화 이념에 근거한 지역사회 보호죠. 다시 지역사회 보호는 무슨 이념에서 시작했다고요? 예, 정상화 이념.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했느냐? 바로 그 유명한 재가 복지를 추구합니다. 무슨 복지? 예, 재가 복지. 이 재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있을 제자에 집가자죠. 뭐냐면 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있어요? 노인이 집에, 노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 있다는 소리죠. 집에 있고 어떻게 해요? 근로,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가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서 이 집에 있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가복지라고 하는 큰 복지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그러면서 자, 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이 재가복지 실현을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즉 실천 개입의 기술을 찾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례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관리에 관한 거 이미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예,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자원들, 이 사람의 부족한 능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지역사회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들과 연계시켜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편안히 잘 살 수 있게, 즉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라 그랬었죠.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예,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설 보호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설 보호에 대한 탈피 개념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정상화 이념이라는 게 대두되고, 그리고 그 정상화 이념하에 이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재가복지를 하게 됐고 사례관리라고 하는 실천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지역사회 보호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이후 시간에 좀 공부합니다. 우리 로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만이 우리가 로스만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좀 설명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 번만 읽어보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강조하므로 지역사회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공부하셨던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알고 그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즉 주민 참여를 강조한 개념이 바로 이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다시 지역사회 개발은 뭐를 강조했다? 주민 참여를 강조한 개념.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2번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별 견해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를 학자들이 쭉 내렸는데, 야, 이게 사실은 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될 건데 14회 때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게 시험에 나왔을까? 이건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분명한 것이 좀 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좀 틀려라 하는 문제 정도는 좀 틀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내신 것 같아요. 왜? 누구도 보지 않고 그렇게 비중 있게 이해하지 않는 부분인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요. 그래서 중요한 학자 좀 보자고요.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리적 지역사회로 구분했다. 뭔지는 뒤에 가서 공부하십시다. 그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로스. 뒤에 가서 로스라는 사람 또 한 번 공부할 거예요. 로스라고 하는 학자. 그래서 추진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굉장히 중시했던 학자인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적 기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로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를 지리적,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맥키버가 등장하는데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 자, 워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적 접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으로 본다. 던햄, 지역사회 유형을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등의 기준으로 봤고, 힐러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학자입니다. 지역사회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지리적 영역, 요거 좀 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통적 유대감, 다시 세 가지가 뭐라고요? 공간으로서의 개념, 즉 지리적 영역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 그렇죠. 주민들 사이에, 즉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적 유대감, 그래서 커먼 타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 영어로요. 묶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속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대감 또는 결속력 이렇게 보시고요. 젠투너, 파크하고 버제스, 모르간, 포스턴, 그린, 브루너와 할렌백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맥밀란 체비스도 읽어봐 주세요. 자, 지역사회 특성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지리적 경계가 있다. 자,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로 구분짓는 선이 있죠. 그 지리적 경계인데 이 지리적 경계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행정구역으로 표현하죠. 행정구역. 써놓으세요. 행정구역. 야, 어디 지역사회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무슨 동에 살아 또는 무슨 구에 살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구역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법상, 현행법상 행정구역을 얘기할 때는 시도가 있고 밑에 시, 군,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읍면동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행정구역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이 행정구역, 즉
지리적 경계로 구분할 때는 이 맨 밑에 있는 읍면동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군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읍면동 수준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리적 경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지리성과 지리적인 경계를 갖는다. 자, 물리적인 지리성, 지리적 경계. 물리적인 지리성이라는 것이 이런 게 행정구역이고, 자, 지리적인 경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산이 있어요. 그리고 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런 강의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갈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이 있으면은 산을 통해서 한 지역과 한 지역이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행정구역하고 거의 유사하게 갈라지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경계는 어떻게 된다? 그냥 행정구역으로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는 다른 지역과의 특수성과 분리성으로 나타난다. 자, 사회문화적 동질성.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합의성, 자조성 또는 다른 집단 행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뭐냐면은 요 지리가 이렇게 지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요 안에 구성원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 사회하고는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틀린 어떤 자기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통은 우리 지역사회 문화 뭐 이런 얘기를 쓰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뜻합니다. 다른 지역사회와 다르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다는 거죠. 동질하다는 거죠. 자, 다변화, 정보와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고, 공동체 의식 정서적 유대, 앞에서 힐러리 공부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 상호 합의와 일체감을 가지며 강한 정서적 유대를 보여야 되겠죠. 정치적 실체, 지자체의 정치구조 상황에 의해서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재자적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적 실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국회의원 생각하시면 좋아요.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을 할 때, 자, 보통 이런 시도 단위, 그러니까 시 단위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우리 국회의원 선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국회의원이 이 시군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중앙 정부에 가서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전체 국가의 법 같은 것을 개정 또는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어떤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군구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사회가 어떤 정치적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실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냥 공간적 의미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파워죠. 힘이죠. 힘을 갖고 있다. 그게 정치적 실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정치구조적 상황에 의해서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재적 양상 보이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념의 특성, 지역사회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계속 바뀌어져 왔고, 지역사회 개념은 지리적, 기능적 의미를 함축한다. 그게 뭐냐?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뭐 1번이나 3번이 같은 얘기죠.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공통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바에서 그 의미가 자꾸 부각되고 있다. 그것도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기능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개념이 자꾸 부각되어지고 있다. 즉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역사회나 공동체 개념은 구성원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되어질 수도 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리 지역사회 소속이야. 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 나는 어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지역사회 구분에 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분, 공동사회
이익사, 우리 테니스의 구분이죠. 이런 얘기들 할 건데 이건 우리가 양이 좀 많고 좀 복잡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서부터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큰 개념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틀을 잘 잡아보시고 접근하시면은 뭐 어렵다고들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게 또 지역사회복지원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여러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